자, 오늘 미적분 활용 두 번째 나야. 활용 두 번째 보고, 자, 미리 꼭 개념도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수업을 듣도록 하자. 자, 일단 처음에 보면, 자,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도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었고, 그지? 기본적으로 함수 여러 개 그려서 연습도 해보고, 관련된 문제도 풀고, 우리 뭐 내신 공부도 다 했으니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더 그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단 설명을 할게.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어. 왜냐면 뒤에 이제 미분 활용 문제도 쭉 풀다 보면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보면, 자,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제발 그래프를 그릴 때 보자마자 자꾸 미분만 하려고 들지는 마.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도함수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지. 그렇지만 원래 함수에서 주어지는 정보들도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도함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원래 함수에서 구해야 되는 정보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캐치를 좀 해주고 그 다음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관찰하고, 그리고 이계도함수는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라 그랬지, 그치? 내가 그래프 개형만 그려보면 변곡점의 유무나 이제 그래프의 오목볼록 같은 거는 그림으로 다 판단이 웬만하면 되잖아. 근데 변곡점의 좌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든지 혹은 계산을 통해서 오목볼록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만 이계도함수를 구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적혀 있는 거를 한번 쭉 보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함수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의역, 치역, 점근성, 그리고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도함수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얻게 되겠지. 그 다음 또 이계도함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곡선의 오목볼록이나 변곡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이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잖아. 보면, 자, 일단 한 개씩 보자. 자,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에서 얻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자, 첫 번째는 정의역 또는 이제 절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정의역은 문제에서 특정한 범위가 주어지면 당연히 그 정의역을 체크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함수가 만약에 주어졌어. 분수함수가 있으면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정의역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되겠지. 그 다음 로우 함수가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가 양수인 부분이 정의역이 되고, 무리함수가 있을 때도 당연히 근호 안에 있는 식은 0 이상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친절히 안 들려주지는 않을 거야. 너희 스스로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은 결국 방정식을 풀이해서 절편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프 개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궁금한 거야. 꼭 그 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정확히 그려서 절편까지 다 구한 그림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절편은 문제를 풀면서 필요하면은 자연스럽게 방정식 풀이를 해서 구해주면 되고, 절편이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방정식 풀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이렇게 생기는 함수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앞에 곱해진 2차 함수가 만약에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 말은 절편을 예쁘게 표시하지 못한다는 거지. 물론 근해 공식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절편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요구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절편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기랑 대칭성에 대한 건데,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잖아,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더하기 2를 만족한다. 자,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주기함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을 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대칭성에 대한 거를 보면, 자, 봐봐.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대칭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많이 쓰는 거는 우함수, 비함수 두 개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잖아,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된다. 당연히 구함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또 그 다음에 f-x는 -fx. 자, 이 관계식이 만족된다는 거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자, fp 플러스 x는 fp 마이너스 x가 항상 같다. 또 혹은 fx는 f2p 마이너스 x랑 항상 같다. 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었다, 그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뜻해? 함수의 그래프가 x 이꼬르 p에 대해서 대칭, 즉 선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거였었지. 그지?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 얘는 자, y축 대칭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대칭을 이야기하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냥 참고로, 뭐 이제 요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야. 얘는 이제 쓰이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기는 해. fp 플러스 x 더하기 fp 마이너스 x는 2q 혹은 fx는 fx 더하기 f2p 빼기 x는 2q. 자, 얘가 뜻하는 거는 점 p, q에 대하여 대칭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 자, 그래서 약간 느낌이 어때? y축 대칭도 결국은 선대칭이니까 지금 이야기한 x 이퀄 p 대칭은 y축 대칭보다 좀 더 일반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원점 대칭도 결국은 점 대칭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 역시도 점 대칭의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거든. 자, 이렇게 됐지? 이 관계식이 왜 선대칭이고 점대칭을 나타내는지는 수업 시간에 엄청 이야기 많이 해줬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할게. 생략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있어. 문제에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자, 봐봐. 문제에서 지금 대칭성이 성립하잖아, 그치? 저 대칭성이 성립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스스로 찾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 똑같이 일본어로 괜찮네. 자,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 fx가 x제곱 더하기 1의 sin x.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주어졌을 때 sin x는 기함수였고 x제곱 더하기 1은 우함수고 두 개를 곱했구나. 그러면 무슨 함수야? 기함수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함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많진 않은데, 뭐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는 있다는 이야기야. 뭐 예를 들어서 fx가 fx 예를 들어서 뭐 2에 2-x의 제곱 뭐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데? 얘 같은 경우는 x 자리에 내가 2-x를 대입하잖아. 2-x 대입하면 2는 사라지고 역시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소리 4-x를 대입하면 자, 여기 4-x 대입하면 똑같이 2-x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나? x 자리에 4-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2 플러스 x니까 어차피 제곱이구나.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x 이꼬르 자 fx랑 f가 빼기 x가 똑같은 말은 x 이꼬르 2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러한 함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 대칭성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런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결국은 그래프를 관찰할 때 그 대칭성을 좀 고려를 하자는 이야기잖아. 근데 자 이렇게도 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 자, 관계식 자체를 이용하자.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에서 이 관계식이 만족돼. f-x랑 fx가 똑같대. 그럼 내가 그림으로써 y축 대칭이다라는 걸 보는 것도 있지만 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f-x를 fx로 바꿔서 식을 다듬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맞나? 마찬가지겠지? f-x를 내가
기함수라는 판단을 했으면 마이너스 fx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거든. 뒤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상황이 있어. 이 관계식 자체를 뭔가 식을 정리하는 도구로서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마찬가지로 선대칭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적분 나누고 공부할 때 치환적분 있었잖아, 그치? 치환적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선대칭성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치환을 해서 치환적분법으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풀이로 갈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야. 자, 봐봐. 함수에 있어서 대칭성은 되게 중요해. 근데 이 대칭성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미분을 해서, 즉 도함수를 관찰을 해서 얻어내는 정도는 아니지. 그냥 주어진 함수 자체에서 얻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하기 전에 이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자는 이야기고, 대칭성을 본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래프를 내가 관찰을 할 때 이용을 하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어때? 그 관계식 자체를 문제풀이의 식정리 도구로서 내가 활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식이 주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게 우함수다, 기함수다, 어떤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네 번째 보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겠지? 자, 점근선은 결국 이제 극한값을 통해서 관찰하자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점근선도 이제 굳이 따지면 종류가 있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세 가지가 있거든. 뭐 이제 이름은 쌤이 임의로 붙였는데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 사선 점근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가로 점근선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y4를 k라는 함수가 있으면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즉 극한값인데 무한대로 갈 때 fx를 본 거지. 그 값이 얼마에 가까워져서 k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상황을 관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 값이 지금처럼 그래프가 봐봐 K라는 게 점근선이긴 한데 그래프 자체가 Y4 K라는 직선보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극한값은 엄밀히 따지면 K보다 조금 어떨까? 조금 더 크겠지. 조금 더 크겠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관찰했을 때 k 값보다 조금 더 작은 극한값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될 거야. 이해되지? 물론 이제 그 극한은 무한대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처럼 가로 점근선이 될 거고 이때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자 결국 이렇게 되는 모양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분수식으로 주어질 거거든. 분수식으로 주어져서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네 gx 이게 이제 어떤 k라는 값으로 이제 보이는 거.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가로 점근선을 보는 경우잖아. 그때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생각하자 했었거든. 봐봐. 그냥 좀 편하게 자 이렇게 y4 x라는 다한 함수가 있고 자 이렇게 y는 ln x라는 유리함수, 로함수 그 다음 y는 2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러면 지금 fx랑 gx 분자 분모에 어떤 함수들이 들어갈 텐데 자 지금 그림을 관찰을 했을 때 로그 함수 그리고 다항 함수 지수 함수 요 세 개의 순서대로 어떤 힘의 세기가 결정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자고 했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서 값을 구하고 그렇진 않아.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극한값에 대해서 정보를 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2의 x승분의 ln x는 0입니다. 자 이런 걸 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보다 힘이 훨씬 더 세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 크기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얘를 볼 때 마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 계산하는 거 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얘가 훨씬 더 큰 거. 다항함수 입장에서 차수가 더 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얘가 x제곱 더하기 1이고 얘가 2x. 자,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차수가 더 큰 무한대가 있잖아. 아,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관찰돼서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봤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얘네들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힘의 대소 관계를 조금 기억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분수식에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할 때 아, 이게 0이 되겠구나. 혹은 무한대로 발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가로점근선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로점근선. 자, 요거는 두 가지 상황에서 보통 등장하지. 분수함수가 있잖아, 그지? 분수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언제? 분모가 0되는 지점. 그 다음에 로드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언제? 진수가 0되는 지점. 여기가 이제 세로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 세로점근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기본적인 거 y=lnx가 있다 치자. 이렇게 할까? lnx 빼기 1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렇게 x = 1이라는 게 점근선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진수가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분수함수도 마찬가지. 분모가 0 되는 지점. 됐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선점근선인데 세 번째는 사실 볼 일은 거의 없어. 그냥 이제 설명하는 김에 세트로 넣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적혀있다시피 이런 거.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x 이런 거 있다고 치자는 거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 더하기 1분의 1 알다시피 이 녀석은 극한값이 0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전체 함수의 극한은 결국 누구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2x랑 같아진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래프를 관찰할 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야. y=2x가 있으면 요 함수 있잖아, 그치? 이 함수를 뭐 fx가 치면 그래프가 한없이 2x에 계속 가까워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이제 가선점근선. 요건 그냥 참고로 좀 외우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극한을 통해서 점근선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5번. 자, 증가함수나 극대극소.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미분을 해서 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얻어내는 정보가 되겠지. 자, 우리 이제 미분을 하는데 다항함수하고 다르게 그렇잖아. 다항함수는 미분해봤자 어차피 다항함수고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증가함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편하지. 그렇지만 초월함수는 어떻지? 내가 미분을 한 도함수 역시도 지저분하게 생긴 게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생각할 이야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지, 그치? fx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x.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그러면 미분을 하지. 미분을 했을 때 역시 어때? 미분을 썼을 거잖아. 썼을 때 자, 쓰면은 마이너스 x고 2x니까 플러스 x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지. 숫자가 별로 안 예쁘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바꿀게. 자, 그냥 도함수는 이렇게 편하게 보자. 숫자 별로 안 예쁘네. 자, 이렇게 있으면 봐봐. 자, 도함수는 지금 역시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지만 어차피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은 양수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부호 변화 볼 거는 앞에 붙은 다항함수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제 함수만 관찰을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나 증가함수 조사할 때 이 녀석만 그려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이 보일 거지. 그래서 극대극소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됐나?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있거든. 자, f'x를 봤을 때 sin x 플러스 1의 코사인 x. 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그리려니까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 맞지? 근데 삼각함수가 있을 때 그냥 조금 자주 나오는 형태.
상태야.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녀석은 어때? 사인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잖아. 그럼 사인 값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사실 얘는 항상 0 이상이지. 맞지? 항상 0 이상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호 변화를 조사할 녀석은 코사인 x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녀석도 내가 부호 변화를 볼 때 코사인 그래프만 그려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나?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조금 특별한 거 또 한 개를 더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 만약에 내가 f'x를 봤더니 f'x가 뭐 이렇게 할까? 자, 탄젠트 x 더하기 x. 뭐 x는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예를 들어서 바로 굳이 칠 필요는 없다, 그치? 자, 탄젠트 x 더하기 x 있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 뒤에 여기 하나 문제가 있을 거야. 얘는 탄젠트 x 빼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봐도 되겠지? 자, 차의 함수를 이용해서 두 함수의 차를 가지고 볼 거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함수가 있잖아. 알다시피 쓱 이렇게 그려졌겠지. 탄젠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꼴은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하는 건 뭐야? 탄젠트 함수에서 y꼴은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뺐을 때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거지. 그러면 자, 원점의 왼쪽을 보면 어떨까? 탄젠트에서 직선 빼는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네 음수다, 그치? 오른쪽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양수지. 원점에서 뭘 가진다? 극소점을 가진다. 요렇게 이제 관찰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초월함수는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잖아. 내가 증가함수나 극대극소를 판단한다는 거는 아무튼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는 녀석만 뽑아서 보자는 이야기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두 함수의 차를 관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됐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5번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밑에 거랑 연결되는데, 자, 연속함수에서 극점은 항상 극대 다음에는 극소, 자, 극소 다음에는 극대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지.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문제에서 극대 값을 두 개를 가집니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어. 함수 fx가 극대 값이 두 개래. 당연히 이제 연속 함수야. 뭐 아니면 인간 함수가 있겠지. 극대값이 두 개를 그러면 그렇구나. 극대가 두 개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극대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극소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가 두 개가 있다는 말은 최소 극소값도 한 개는 있겠구나. 물론 양쪽에 또다시 극소값이 더 생길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가 무조건 한 개는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극대랑 극대 사이는 반드시 극소가 있을 거고 극소 사이도 반드시 극대가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6번 보면 오목볼록 및 변곡점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변곡점의 좌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거나 혹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내가 곡선의 오목볼록을 판단할 때는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게 맞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변곡점 유무는 충분히 다 판단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극대값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극대값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 x축이 점근선이고 극대값이 두 개가 있었대. 이런 정보를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극소값이 일단 하나 더 있었을 거고 맞지? 여기서 점근선이니까 어때? 또다시 극소점이 하나 더 생길 거고 점근선이가 쓱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극대랑 극소 사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변곡점이 있어야 되지. 극소랑 극대 사이에 무조건 변곡점, 극대 극소 사이에 무조건 변곡점. 그리고 극점과 점근선 사이도 무조건 변곡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을 추론했을 때 변곡점이 적어도 몇 개는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물론 이게 단순히 미분 가능 함수가 아니고 연속 함수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그때 극소야. 이 사이에 지금 변곡점 없잖아, 맞지? 이렇게 돼 있지만 미분 가능 함수라면 그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극소수 사이에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점근선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돼야 돼. 볼록이 변해야지 점근선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변곡점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6번의 내용 보면 또 거기 오타가 있거든. 거기 보면 자, 첫째 줄에서 연속 함수에서 돼 있는데 그거 미분 가능 함수로 좀 바꿔. 미분 가능 함수에서 극대 극소 사이에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 연속 함수 아니야. 미분 가능 함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자. 자,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풀어줄게. 자, 일단은 자 1번 문제 봐봐. 17년 평가원 문제인데 자 보면 자 이게 이제 함수의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 정보를 보고 대략적인 개념을 추론하자는 이야기거든. 자 보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대. 자 일단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그래프가 연속은 당연히 보장되고 그렇게 이어지겠구나, 그치? 자 보면 가조건을 봤을 때 fx가 1이 아니래. 자 이게 뭐야? 함수값이 1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 1이 아니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질 때 함수값이 1 뜨는 지점을 뻥 뚫어놔도 되긴 하겠지.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래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뻥 뚫리면 불연속되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 함수값이 1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뭘 생각해야 될까? 점근선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얘들아.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x는 0이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를 봤을 때 뭐 이대로 볼 수도 있고 이항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많이 같은 거잖아. 기함수네. 얘가 자, 원점 h이구나. 됐나? 자,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버리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자, 기함수는 있잖아. 당연한 건데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원점 대칭이면 이 fx가 연속 함수이면 연속 함수이면 뭘 만족하냐? 당연히 f0는 제로를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알다시피 간단한 거, 정말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y 꼴 x인데 얘도 당연히 원점 대칭이잖아. 근데 0,0을 지나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0에서 불연속이니까. 맞지? 그게 아니라 연속이면 0에서 연속이 된다면 이렇게 쓸까? 0에서 연속이라면은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f0는 제로라는 관계식을 뽑아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지. 이제 기본적인 건데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문제를 풀 때 관계식 자체를 f-x라는 녀석을 f-fx로 바꿔서 내가 식을 정리할 때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도 반드시.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보자. 자, 다조건 보면 자, f'x가 1 플러스 fx. 자, 여기는 이제 좀 실리자. 곱하기 1 플러스 f 마이너스 x. 자,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이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f'x의 정체를 알아야 돼. 부호 변화나 혹은 계속 양수인지 계속 음수인지 뭐 알아야지 그래프 경우는 추론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위의 조건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역시 관계식을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마이너스 fx로 바꿔보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1 빼기 fx의 제곱. 자,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러면 fx가 1이 안 되니까 살짝 느낌이 있잖아. 만약에 이 녀석이 만약에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작아버리면 f'x는 항상 양수고 증가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기억번 보기를 보면 f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가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도 괜찮겠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역시 이 녀석은 마이너스 fx가 되는데 그 값이 1이 될 수는 없대. fx는 마이너스 1도 되지 않는구나. 자, 근데 이 조건을 잘 조합해야 돼. 자,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이게 봐봐. fx가 있을 건데 일단은 1이 될 수 없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없대. 그러면 상황이 어때? 1보다 위나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그림이 그려줘도 되겠지. 뭔가 그림이 있을 때. 혹은 이 사이에 그려줘도 되겠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뭐 미분 가능 함수다. 미분 가능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잖아. 위아래 그림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이어질 수는 없겠지. 뭐 물론 한쪽에만 그림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더 결정적인 건 어떤 거야? 원점 대칭이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를 지나야 되면서 이 1과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안에서만 그려진다는 이야기는 fx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어때? 1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 1보다 작을 거니까 또 어떻게 돼? f'x가 양수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지. 알겠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잘 조합해서 fx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양수니까 증가함수고 원점 지나고 얘네를 점근선으로 받아서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지? 일단 대략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 자, 기억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참이 되는 거고 디귿번 어떤 열린 공간에서 감소한대. 어떤데?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틀렸고 디귿번 fx는 3개의 변곡점을 가진대. 디귿번을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어때? 그래프를 보니까 대략 내가 그려봤을 때는 변곡점이 하나인 것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지금 말 그대로 대략 그린 거니까 이걸로 판단하기 조금 곤란하고 한 번 더 좀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보자. 봐봐. f'x가 1 빼기 fx의 전체 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 fx의 f'x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봐봐. f'x는 항상 양수라는 거 아까 전에 확인했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fx의 부호 변화를 보면 되는데 이게 봐봐. 원점 대칭이고 항상 증가하는 함수니까 변곡점이 지금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원점이야. 점근선은 여전히 있어. 그러면 변곡점이 지금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바뀌는 게 이런 식으로 2개씩에서 4개가 생기고 이렇게 5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일단은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기 전까지 개형만 추론했을 때는 변곡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는 사실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계도 함수를 직접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도함수는 항상 양수고 fx는 아무튼 원점을 지나서 증가하면 어떻지? 아래 부분, 윗부분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밖에 생길 수가 없잖아. 이 fx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지. 한 번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변곡점도 하나밖에 생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나?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자, 그래서 조금 특이하지만 그지? 이 문제치고는 답이 1번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 풀어봐봐. 스스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함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최대 최소다, 그지? 자, 거기도 개념 쭉 적어놨잖아. 읽어봤을 거랑 이렇게.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역시 이야기를 하면 자, 2번 내용 봐봐.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치환을 하는 거. 뭐 이제 치환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간 즉 합성 함수 형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형태가 돼. 근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살짝 있기는 해. 뒤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거기 예를 들어 봐봐.
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관찰을 해. 자, fx라는 하지. 예를 들어서 자, fx는 sin 세제곱의 x 더하기 3 sin 제곱의 x 더하기 2야.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자, 이때 fx의 최대값을 찾재. 뭐 최소값을 질문할 수도 있고. 그치? 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별 생각 없이 우리 sin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주어진 함수는 t에 대한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당연히 조심할 거는 구간이 있잖아. 구간이 있으니까 sin x가 t니까 어떤데? 마이너스 1에서 t 값은 1 이하라는 범위가 생겼다. 그치? 사인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되겠지.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질 거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파이일 때 1인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 3차 함수에 다시 주어진 범위에서 양끝 값이랑 극대 극소가 있으면 조사를 해줘서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 지금 sin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했고 구간 자체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보면 sin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구간에서 이 녀석은 지금 단조 증가 함수.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무튼 증가 함수란 이야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진행이 될 때 sin x 역시도 마이너스 1에서 1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고 있거든. 그래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이 3차 함수의 어떤 증가 감소는 x의 변화에 따른 증가 감소랑 똑같이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자, 뒤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t라는 거를 코사인 x로 치환을 했거든. 그리고 x의 범위가 0에서 파이였다고 치자. 그럼 봤거든. 자, 이 범위에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파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내가 y라는 함수를 뭐 간단하게 이런 함수로 관찰한다고 치자. 그러면 x가 0에서 파이까지 변하지 않지. x가 0에서 파이까지 변할 때 t라는 값은 어땠냐? 1에서 0으로 진행되는 1에서 마이너스 1로 진행이 되는 거지. 1에서 마이너스 1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 치환하기 전에 함수가 있겠지, 그지? fx가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x가, 잘 들어봐봐. x가 0에서 파이로 진행이 될 때 이 t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진행 방향이 t의 진행 방향과 x의 진행 방향이 반대. 그럼 내가 부호 변화를 조사할 때 그때 극소가 반대로 관찰이 되는 거거든. 이게 좀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환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아무런 고민 안 하고 답이 나오는 상황은 사실은 치환한 함수, 이 녀석이 그 구간 안에서 단조 증가 함수였을 때는 사실 아무런 고민을 안 했어도 되는데 그게 감소 함수였거나 혹은 증가 감소가 변하고 있었다면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사실은 이게 보면 증가 감소나 이제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상황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거는 치환했을 때 지금처럼 뭐 sin x나 혹은 cos x를 조금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최대 최소라고 이야기하면 주어진 범위에서 아무튼 내가 역방향으로 보든 순방향으로 보든 간에 그 구간 안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만 뽑아내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딱히 이 부분을 고민 안 했어도 사실은 답이 나오는데 별로 지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거든.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굉장히 집착을 해야 되고 막 너무 깊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고민을 시키도록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
됐나? 조금 뭐 설명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뒤에 문제 풀 때 다시 좀 이야기를 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최대 최소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최대 최소 활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무난한 문제는 도형의 넓이나 혹은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 최소 묻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래. 이게 이제 활용 문제다 보니까 주어진 어떤 뭐 x든 t든 범위가 있을 거잖아. 문자의 범위가 있잖아. 그 범위가 이제 열린 구간으로 설정되는 게 활용 문제는 일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활용 문제도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결국 극대 극소를 구하는 거랑은 똑같아. 됐지? 자,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건데 아무튼 최대 최소 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을 세워서 관찰을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자, 거기에 이제 뭐 간단하게 예시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함수가 왜 그렇게 정의됐는지를 조금 보자는 이야기인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대. 이제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미리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정의가 될 거잖아. 이 FA라는 함수에 지금 보면 독립변수가 A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함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A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잖아, 맞지? A에 의해서. 그럼 이거 자체를 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얘는 지금 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1이 있고 A야. A 범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있겠지. 그리고 접근 구간은 0에서 4잖아. 여기에 Y축이 있을 거고 일단 4는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4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정적분을 했을 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정적분 값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A 값에 의해서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A 값이 만약에 요쯤 왔다 치자.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여기 있으면 그때 정적분 값은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겠지. A 값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변하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A에 대한 함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활용 문제잖아.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를 잡겠지. 어떤 도형의 길이를 x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각을 세타라고 잡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세타라는 각 혹은 x라는 길이에 의해서 그 도형의 길이나 넓이나 혹은 어떤 식의 값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거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적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최대 최소가 되는 특정 상황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다, 그지? 특정 상황.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는 그렇잖아. 식을 세워서 내가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함수 관찰을 하고, 결국 극대극소를 구하는 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떤 최대나 혹은 최소가 되는 스페셜한 상황을 딱 뽑아내서 그 순간에서 내가 값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이제 보면 보통 뭐 미분 파트에서는 접선이 그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적분 파트에서는 넓이를 관찰했을 때 이때 넓이가 가장 크겠구나 이런 상황들 알겠지? 조금 드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특정 상황을 꼬집어내서 관찰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자, 뒤에 문제를 보면 자, 일단 뒤에 4번 문제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연습을 시키려고 낸 문제인데 요게 이제 예전보다 보니까 요 부분을 살짝 처리를 해줘야 돼. 4번 문제에서는 fx가 3차함수가 있고 gx가 지금 보면 sin x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 x가 있잖아. 일단 너희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그렇겠지. 상함수 합성을 대놓고 질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 알겠지? 근데 어차피 기출 문제를 지금 골라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이거 이제 합성을 하는데 자 이제 원리가 어차피 이제 덧셈 정리잖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 얘를 자 임의적으로 2분의 1을 만들어주고 바깥에 1을 곱했어. 2로 묶어냈다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 있잖아. 얘네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코사인 3분의 파이, 얘 같은 경우는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지?
합성이 결국 덧셈 정리에서 비롯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덧셈 정리로 합쳐보면 어떻게 돼? 바깥에 있는 2는 그대로 있고 사인이 있고 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 자, 기억나나? 요런 게 있었어.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합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무튼 이렇게 둔 다음에 얘를 시원을 할 거니까 t의 범위를 마이너스 2에서 2로 잡아두고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야. 그치? 이게 그렇잖아.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거든. fx는 3차 함수가 있는데 x가 실수 전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사인 함수가 계속 요동을 치겠지, 그치? 그래봤자 사인 함수의 치역,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야. 그러면 내가 합성을 했을 때 t에 대한 3차 함수는 범위가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 2로 한정되겠지?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녀석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지금 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최대 최소를 풀 때. 알겠지? 자, 4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요거랑 비슷한 걸 먼저 좀 할게. 자, 7번으로 좀 가보자. 자, 7번 보면 자, 요건 이제 평가 문제인데 자, 좌표 평면에 원이 있고 중심이 A가 1한 방향이고 반지름의 크기도 1이래. 자, 그리고 이렇게 원위에 점표가 있고 원점을 이었고 그리고 X축하고 이루는 각이 세타야.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3분 5큐 위에 점피가 있는데 자, PQ의 길이는 1. 이게 지금 고정된 상태래.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점피의 y좌표가 최대가 될 때 코사인 값을 찾으라 돼 있거든. 점피의 y좌표가 최대. 자, 도형에서 보면 점피의 y좌표는 자연스럽게 수선 내릴 수 있을까? 직각삼각형이 잡도되는 거는 덤비고 그지? y좌표라는 거는 뭐 수선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보잖아.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느낌을 늘 이렇게 이야기했지. 직각삼각형은 내가 변화나랑 가가나를 알잖아. 변화나랑 가가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자 했었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거다, 그치? 직각삼각형이 있고 각세타가 있고 빗변이 A였대. 그러면 당연히 높이는 뭐야? A 사인 세타로 표시되고 빗변은 A 코사인 세타로 표시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지. 문제를 보고 내가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단은 가가나랑 변화만 잡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해결이야. 됐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얘를 찾아야 되는데 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찾아야지 직각삼각형에서 가가나 변화가 완성되거든.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상황이지. 원은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은 90도가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일단 관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큰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어때? 가가나 변화나가 완벽히 세팅된 상황이잖아.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잡아주면 어때? 밑변이 되는 거니까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은 삼각형을 관찰했을 때 얘는 뭐야? 2 코사인 세타에서 1을 빼면 되고 또다시 빗변이고 각세타고 찾고 싶은 높이다, 그치? 그러면 이 높이는 빗변 2 코사인 세타 빼기 1에다가 뭐만 곱해?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 요게 지금 점피의 y좌표니까 항상 세타에 대한 함수잖아. f 세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두자. 됐지? 자, 이때 이 녀석이 최대가 될 때 코사인 값을 찾으래. 자, 됐잖아, 그치? 자,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볼까? 자, f 프라임 세타를 보면 자, 공미분 쓰면은 그치?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야, 그치?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있고 다음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이거 좀 지울게.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얘를 다듬어 주면 자 봐봐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코사인 제곱 나오는데 여기 코사인 혼자 1차가 있지. 그럼 1차 기준으로 모양을 좀 다듬어 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사인 제곱은 뭘로 바꾸지?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는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리고 빼기 코사인 세타. 이거 됐지? 자, 그래서 바꿔주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2까지 진행된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이게 결국 그렇겠지. 지금 상황처럼 전피의 y좌표가 나온다는 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세타가 어때?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치? 0보다 커야 될 거고 5보다 작아 쭉 가는 거니까 2분의 8보다 작아. 어차피 열린 공간이고 양 끝값 같은 거는 조사할 게 없어. 결국 최대라는 거는 극대를 가질 때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들어봐. 너희가 이제 뭐 이렇게 치환을 했겠지, 그치? 치환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쓸게. 이 녀석이 지금 4t제곱 빼기 t 빼기 2 이렇게 됐을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자. 근해 공식을 썼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 어때? 33인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자, 이 t 값이 지금 코사인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제를 보니까 가운데 플러스지. 8분의 a 플러스 b 루트 b를 찾으래. 그래서 a는 1, b는 33 쓰고 넘어갔을 거야. 그럼 답은 맞거든. 그리고 더 고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지. 뒤에 한 문제도 또 마찬가지 구성인데 아무튼 그냥 답은 나와. 지금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처리 못해도 답 내는 거 지장은 없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이런 거야.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 말이 이차함수가 있잖아. 안으로 그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8분의 1 빼기 루트 33이고 하나는 8분의 1 더하기 루트 33이야. 맞지? 답이 나오는 상황은 여기였지. 우리 지금 뭐 찾는 거였었지? 최대 찾는 거였었지. 최대 찾는 거면 당연히 뭐 찾아야 돼? 극대를 찾아야 되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극대가 맞나? 아니잖아, 사실은.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안 했어도 답은 되지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야.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코사인 함수가 어떻다는 건데? 코사인 함수가 무슨 함수야? 애초에 감소하고 있잖아.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일 때 코사인 함수는 감소하잖아. 여기에서 얘는 애초에 세타에 대한 함수잖아. 그치?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증가가 될 때, 그치? 그때 t 값은 어떻게 돼? 1에서 t 값은 1에서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t 값은 1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1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반대로 진행 방향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급소가 반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쌤 그러면 이런 거 다 따지기가 너무 좀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 그냥 도함수가 0되는 지점을 찾아. 그냥 도함수 0되는 지점을 찾지?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룰이야. 0되는 지점을 찾았어. 그러면 t 값, 코사인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코사인 값이 8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두 개 나왔지? 그리고 이쪽 세상으로 또 따로 오는 봐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 있고 이렇게 있겠지. 이 말이. 자, 코사인 값이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은 양수고 또 이렇게 8분의 1 빼기 루트 33은 음수야. 이렇게 진행하겠지.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까지 보는 거니까 얘는 애초에 볼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여기를 보잖아. 그러면 지금 뭔데? 코사인 함수가 노란색 선보다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가 극대구나. 요렇게 차라리 관찰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어떤 별표랑 값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뭔데? 코사인 세타 빼기 별표는 0 이렇게 보고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두 변화를 관찰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인지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보통은 답이 나오기는 해. 답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극대 요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 됐지? 자, 8번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어차피 뒤에 식의 흐름은 거의 완벽히 같아. 이제 요거는 그림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림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할게. 식 세워서 계산하는 거는 방금이랑 같은 수야. 자, P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각 세타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 윗부분 있잖아, 그치? 자, 이 부분을 적었대. 자, 이렇게 적었거든. 적어서 그림 기간 보시면 이렇게 획득된 부분 있지, 그치? 자, 이 부분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하고, 역시 최대값을 가질 때 코사인 값을 찾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는 도형 생긴 게 이제 조금 지저분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해서 어떤 특별한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기본적인 형태는 부채꼴. 거기서 조금 응용시키면 뭐야? 활꼴이 되는 거지. 활꼴은 어떻게 구했지?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 색칠된 도형도 결국 거기서 한 번 더 진행된 느낌이야.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이것도 지금 뭐야? 활꼴이다, 맞지? 이 활꼴에서 요 빗금친 또 다른 활꼴을 뭐하자? 빼자. 활꼴에서 활꼴을 빼면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 돼? 자, 활꼴에서 활꼴 빼는 거. 자, 그러면 활꼴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대로 적은 거니까 내가 설명을 위해서 요 윗부분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 왜냐면 봐봐, 요게 지금 지름이잖아, 그렇지? 지름이고, 자, 여기에 지금 중심이 있겠지. 자, 이 위에 활꼴을 구하려면 요렇게 닫아서 부채꼴을 만들어줘야 된다, 맞지? 그러면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고, 그러면 요 각이 표시되겠지.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자, 요 부분을 내가 편의상 S1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S1이라는 거는 자, 요 부채꼴 있지? 부채꼴은 2분의 1에 반지름은 1이었지? 그리고 각은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하고 빼기 삼각형 하면 되잖아, 그지? 삼각형은 2분의 1에 1제곱에 사인 파이 빼기 2세타 일단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누가 했나? 자, 문제 이제 밑에 건데 마찬가지야. 밑에 거도 봐봐. 똑같이 이렇게 할게. 여기를 똑같이 세타라고 하면 이게 지금 밑에 건거 맞아. S2라고 치자. 맞지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나? 똑같은 짓을 하려고 이렇게 딱 끄면 되잖아. 2세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세타고 여기는 뭐가 돼? 파이 빼기 4세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나? 자, 그래서 S2라고 하면은 역시 2분의 1에 1제곱에 파이 빼기 4세타를 쓰고 빼기 2분의 1에 1제곱에 사인 파이 빼기 4세타 굳이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됐나? 그래서 S세타는 S1 빼기 S2로 나타내서 그 다음 미분해서 그때값 찾는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구조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걸 하자.